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의 핵폭탄급 이슈만 골라 터뜨리는 바로 저 애정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마지막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12세 3 내란 의혹 특검, 법이 허락한 진짜 마지막 30일 연장 버튼을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냥 시간 끌기 같습니까? 천만에요. 지금부터 30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그 진실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 정말 살떨리는 폭풍 속으로 지금 바로 뛰어들어 보시죠. 네, 그야말로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선 그런 형국입니다. 11월 6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바로 다음 주 11월 14일에 모든 게 끝났어야 했는데 이제 12월 14일까지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 더 주어진 거죠. 법적으로는 뭐 더 이상의 연장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벼랑 끝 승부 시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어요. 내란 의혹 매듭 짓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열겠다. 와, 정말 거창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속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검 쪽에서는 추경호 의원, 이 양반 체포동의안 표결이 11월 27일인데 이거 처리할 시간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아주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헌법 수호, 속으로는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이 연장의 진짜 얼굴은 대체 뭘까요? 표면적인 명분하고 실무적인 필요, 아마 둘 다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정치적, 헌법적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검으로서는 또 수사 절차상의 난관을 돌파할 시간이 절실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유가 뭐든 간에 마지막 3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시간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거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연장했냐? 이걸 두고 지금 찬반 양론이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먼저 찬성하는 쪽, 주로 이제 헌법이나 법률 좀 안다는 분들인데 논리가 아주 그냥 비장합니다. 내란죄, 이거 헌법 파괴 행위 아니냐?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무다. 여기서 정치적 계산 같은 거 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식이에요. 특히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그 추경호 의원 같은 인물들, 신병 확보하고 증거인멸 시도 막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기회 놓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힌다. 이런 절박함이 느껴져요. 네, 법리적으로도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란죄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태범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라의 근본 질서를 뒤엎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폭동 같은 행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공했느냐 마느냐는 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서 정말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 내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걸 입증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국민 여론이 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치 좀 안다는 사람들은 다 알죠. 국민 다수가 특검 연장 찬성한다. 이게 바로 민심이고 민주적 정당성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심지어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지역에서조차 과반이 찬성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국민이 원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진실을 못 밝힌다. 이건 특검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원래 국민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행정부 스스로가 잘못을 파헤치기 어려울 때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명령인 셈이죠.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연장 결정에 상당한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하는 쪽 목소리도 아주 그냥 거셉니다. 이쪽은 주로 이제 정치 현실이나 사회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인데 이런 우려가 터져나와요. 이러다 진짜 나라 두 동강 난다. 안 그래도 극으로 치닫는 정치 양극화, 사회 갈등만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만 더 강해질 거라는 그런 비판이죠.
네, 상당히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 사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의 시간 또한 연장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내란 세력 대 민주수호 세력이라는 아주 선명하고 강력한 대립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통합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이거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날선 비판도 나옵니다. 아니, 수사를 이렇게 질질 끄는 게 말이 되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하나 제대로 못 밝혀내면 도대체 특검은 왜 있는 거냐? 그냥 세금 낭비하는 정치쇼 아니냐? 이런 비아냥따지 들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런 냉소적인 시선도 상당하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특별재판소 같은 걸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온다는데, 이건 기존 사법체계를 그냥 무시하자는 거냐? 거의 내전하자는 수준의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그 특별재판소 설치 주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사회적 갈등이 제도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의 근간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정치적 상징 싸움이 길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신뢰라는 자산이 계속 깎여나갈 위험이 큰 거죠. 자, 그럼 이런 살벌한 찬반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 마지막 연장 카드까지 꺼내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딱 집어서 말하더군요. 이재명 대통령, 자기 핵심 지지층 40대, 50대의 강력한 요구에 화답한 거다. 지지층 확실하게 결집시키려는 포석이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들의 확고한 지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주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 대통령 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아마 고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란 청산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통해서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끄러움보다는 길게 보고 국정 운영의 판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배짱이라는 거네요. 내란 청산이라는 칼을 휘두르면 결국에는 야권을 제압하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는 계산. 하지만 이러다가 중도층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물론 중도층의 반응은 항상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결정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진 자체적인 정화 능력, 즉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행정부 스스로의 과오를 제대로 파헤치기 어려울 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찌 보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마치 옛날 로마에서 독재관에게 엄청난 권력을 몰아주면서도 임기는 딱 6개월로 제한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거군요. 권한은 주되 시간은 철저히 묶어라. 특검 제도의 핵심 설계 사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권한은 막강하지만 활동 시한은 짧고 연장 조건은 까다롭게. 그래서 이번 마지막 30일이라는 시간 제한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정확합니다. 예전에 한 정치 분석 매체 컬럼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한 바 있죠. 위기 상황일수록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지만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간적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입니다. 특검 제도의 생명은 바로 이 시간적 제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30일 동안 특검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 자체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앞으로 남은 피말리는 30일.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특검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속도만 내지 말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오버하지 말고 절제하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오로지 팩터와 증거, 이것만 가지고 말하고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명확하게 결론을 내라는 겁니다. 괜히 언론 플레이 같은 거 하지 말고 수사 내용 투명하게 설명하라는 압박도 거세고요.
네, 특히 증거에 기반한 결정과 그 절차의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그냥 뭐 떠도는 소문이나 암시가 아니라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 말해야 하죠. 그리고 수사 과정을 불필요하게 흘려서 여론 재판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법의 시간은 차분한 설명으로 흘러가야 하지 시끄러운 소문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그냥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수사 실무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 예를 들어 뭐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진짜라면 와, 이건 그야말로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걸까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수사 실무 전문가의 언급이라는 전원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장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였다면 남은 30일 동안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 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한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국회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이거 뭐 보나마나 또 자기 진영 감싸기 방탄국회 열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요. 전문가들은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방탄이냐 마녀사냥이냐 그 사이에서 제발 국회의 품격을 좀 지켜라.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표결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그 책임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는 국회가 방탄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고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당리당략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그 원칙이 지켜지느냐가 관건이겠죠. 감정적인 비난이나 뭐 묻지마 방탄이 아니라 표결 결과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의 품격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짠 이재명 대통령. 제가는 했지만 이제부터는 철저히 침묵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집니다. 끝까지 파헤쳐라. 이것도 안 되고 빨리 덮어라.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마치 뭐 울타리만 쳐주고 뒤로 싹 빠져서 특검이 오롯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대통령은 이 엄청나게 어려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면서도 섬세함을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특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 제도의 존재 이유이자 성공의 핵심 열쇠거든요.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극도로 자제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최종 결과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특검 수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피 터지는 과정을 거쳐서 과연 진정한 통합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전문가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헌법학자들은 아주 단호해요. 진정한 통합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시작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어물쩍 덮고 넘어가는 건 가짜 봉합일 뿐이다. 법치를 바로 세워야 진정한 통합이 온다. 네,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진실 규명 그 자체가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당장의 정치적 갈등이 두려워서 중대한 범죄의 실체를 덮어버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깊은 불신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시각이죠.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건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실을 좀 봐라. 이미 나라는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두 동강 나 있다. 통합이라는 구호를 외칠수록 이 프레임 싸움 속에서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이다.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죠. 정치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극심한 양극화 구도 속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갖는 정치적 파괴력에 주목합니다. 법적인 잘잘못과는 별개로 이 프레임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상호 적대감을 극대화하고 분열을 더 깊게 만드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통합이라는 이상적인 목표가 오히려 현실의 격렬한 갈등 속에서 길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냉정한 진단인 셈이죠. 법률 전문가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아주 강경합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사회가 시끄러워진다고, 그래서 중대범죄의 진실규명을 포기하라고.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다. 아주 그냥 못을 박습니다. 법률가들은 역시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가장 앞세웁니다.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내리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의 존재 이유며 이를 통해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치학자들은 그래도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갈등을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진실규명이라는 과정을 통해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게 진짜 통합이다.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더 단단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원칙에 기반한 신뢰야말로 일시적인 봉합이 아닌 진정한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날카로운 비판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이거 결국 성과 없이 시간만 끈 특검이 마지막으로 짜낸 고육지책 아니냐? 이번에도 스모킹건 같은 거 못 찾아내면 결국 시끄럽기만 했던 한편의 정치쇼로 끝나고 말 거다. 아주 뼈 때리는 지적이죠. 그 비판이야말로 특검이 남은 30일 동안 결과로서 증명해야 할 가장 무거운 숙제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특검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30일이 진실 규명의 시간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정치적 실패의 시간으로 기록될지는 오롯이 특검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특검 연장 카드, 헌법 수호, 진실규명, 국민통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현실은 정치 양극화와 국론 분열이라는 경랑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운명의 30일, 특검은 과연 스모킹건을 찾아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부담만 잔뜩 짊어진 채 초라하게 퇴장할 것인가? 국회는 방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역사의 준엄한 심편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은 침묵 속에서 특검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이 마지막 30일, 과연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요? 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단순히 한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로부터 또 다른 교훈을 얻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지금까지의 애정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